자, 첫 번째 경기 에버튼 대 이제 뉴캐슬. 자, 우선 이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에 반해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결장자 누수가 많죠. 일단 뭐 토날리, 그리고 이제 롱스태프 같은 경우에는 결장 의심이긴 하지만 좀 결장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칼로멜스, 그리고 뭐 하비반스, 그리고 이제 지금 수비수의 지금 덴번 등 여전히 지금 주요 선수들이 지금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주전 골키퍼인 지금 닉 포프마저 부상으로 인해 이제 결장하게 된 그런 뉴캐슬이라고 볼 수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력 누수가 어느 정도 그런 심한 뉴캐슬이라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주전 골키퍼의 결장으로 인해서 이번 경기부터 좀 어느 정도 후방에서의 그런 불안정한 모습 또한 약간 보일 요소가 있다. 네, 이 정도로 약간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금 양 팀의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고, 우선 이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 상대로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어느 정도 흐름 전환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 좀 맨유 상대로 대패한 걸 제외하고는 이제 패한 경기가 없을 정도로 여전히 좀 좋은 성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승점 삭감이 되었다고 해도 괜찮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제 이어가고 있죠. 물론 이제 맨유한테 좀 대패한 거는 어느 정도 뼈 아프긴 했는데, 그래도 바로 이제 흐름 전환을 잘한 그런 에버튼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무로 나름 상세를 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 좀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주전 선수들이 그런 결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좀 크게 흔들리지 않고 효율적인 플레이를 계속해서 좀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다만 지금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는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지만 원정에서 지금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경기력이 좀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 왜냐하면 뭐 최근 뉴캐슬의 뭐 원정 경기를 봤을 때 일단 뭐 도르트문트와 본머스 상대로 이제 연달아 좀 패배를 거뒀고, 그리고 파리 상대로는 무승부를 거두긴 했지만 점유율, 슈팅 개수 모두 좀 크게 밀렸을 정도로 경기력이 굉장히 좀 많이 저조했습니다. 그만큼 현재 지금 원정에서의 뉴캐슬은 그다지 좀 좋지가 못하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에버튼이 만만한 팀도 아니고, 그리고 이런 에버튼 상대로 결장자도 많고 원정에서 좀 경기력이 저조한 뉴캐슬 사이드를 보기는 좀 저는 다소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무래도 뉴캐슬이 홈이면 모를까 현재 뭐 원정 뉴캐슬을 봤을 때 에버튼 상대로 좀 가기는 다소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는 분석 결과로는 이번 에버튼 프랜스,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무승부 도전, 네, 이렇게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에버튼 프랜스의 고배당으로 무승부 도전. 자, 이렇게 이제 에버튼과 뉴캐슬의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 이제 토트넘 대 이제 웨스트햄. 자, 우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메디스, 그리고 반더벤, 그리고 지금 솔로몬 등이 지금 결장 중입니다. 그래도 이제 희소식이라고 하면은 로메로가 이제 돌아오면서 어느 정도 수비진이 보강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희소식이 있는 토트넘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주전 공격수인 안토니오가 결장 중입니다. 아이고, 삼촌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 말씀드렸고, 우선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연패를 하면서 하락세를 타다가 이제 직전 경기 맨시티 상대로 원정에서 3대3 무승부를 거두며 기대 이상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네. 일단 뭐 이제 그 경기에서 이제 토트넘이 맨시티 상대로 좀 라인을 많이 올려 좀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위협적인 장면을 많이 만들며 좀 예상 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경기에서는 저는 약간 좀 토트넘이 라인을 내리고 어느 정도 좀 버티는 식으로 좀 플레이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좀 라인을 올려서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나선 걸 좀 깜짝 놀랐고, 그러면서도 좀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는 거에 또 한 번 더 좀 약간 좀 놀라움을 좀 많이 얻었다. 네, 이렇게 좀 사견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연승을 거두다가 이제 직전 경기 팰리스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좀 다소 아쉬운 결과를 내긴 했어요. 네.
물론 뭐 이제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그뿐만 아니라 이제 유로파 리그도 병행을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좀 힘든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도 조금씩 피로 누적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일단 네,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점유율 면에서는 토트넘이 더 우세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뭐 측면 전개 및 좀 침투 플레이를 통해 웨스트햄의 수비를 좀 공략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현재 지금 역습 전개가 좋기 때문에 초반에는 어느 정도 좀 라인을 내리다 좀 역습을 통해 종종 좀 득점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이제 경기 양상까지 이제 말씀드렸고, 자, 다만 지금 웨스트햄이 원정에서 어느 정도 좀 골을 넣고 있긴 하지만 홈에 비해 원정에서 득점 기회를 많이 못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서도 토트넘 상대로 좀 생각보다 득점 기회를 못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최근에 이제 원정에서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득점 기회는 적게 만들지만 그런 기회를 좀 잘 살리면서 이제 득점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골 결정력은 좋은 상황인데 득점 기회는 별로 못 만들고 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간 좀 팀을 보면은 한 번에 좀 공격이 식을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공격에서는 당연히 토트넘이 좀 더 두각을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경기력 면에서도 더 우세할 수 있기 때문에 요 경기는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 토트넘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최근 홈에서 토트넘이 웨스트햄 상대로 계속 이겼을 만큼 이제 강한 면모를 보였죠. 네. 그러니까 이런 약간 홈 이점까지 고려했을 때 저는 요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토트넘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요거는 네, 햄무 도전, 그리고 기준점은 3.5나 줬는데 요거는 기준점 대비했을 때 언더까지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트넘 승, 햄무의 3.5 기준 언더, 네,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브레스트 대 스트라스부르크. 자, 우선 이제 브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스트라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우선 이제 브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클레르몽 상대로 홈에서 3대0 대승을 거두며 현재 지금 2연승 중입니다. 네. 그러면서 좀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홈 몽펠리에 상대로도 이제 이겼을 정도로 다시 지금 폼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브레스트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스트라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랭스 상대로 이제 패배를 하며 현재 8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스트라스부르크한테 한 가지 좀 그나마 희망적인 부분은 이전보다는 그래도 계속해서 좀 나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물론 뭐 이제 그게 결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조금씩 좀 좋아지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스트라스부르크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그런 상황까지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일단은 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아무래도 브레스트가 점유율이 더 우세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아무래도 브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좀 침투나 안 그러면은 좀 크로스 위주의 어느 정도의 그런 공격을 좀 전개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이런 식으로 좀 전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뭐 이제 브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높이가 좋다 보니까 이런 코너킥 같은 세트피스, 크로스에 대한 그런 좀 공격 전개도 좀 잘 좀 통하는 편이죠. 네. 그래서 오늘 좀 약간 좀 이런 높이 면에서 우위를 좀 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트라스부르크가 지난 시즌에 비해 공격력이 많이 떨어졌다 보니까 그래도 브레스트가 좀 더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아무튼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경기 양상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물론 뭐 지금 현 상황에서는 당연히 브레스트가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 둘이 맞붙었을 때는 매번 좀 비등비등한 경기를 치러왔어요. 네.
그러니까 브레스트가 좀 생각보다 스트라스부르크 상대로 그렇게까지 힘을 잘 뭐 못 썼고, 그리고 굉장히 좀 고전하는 경우도 많았죠. 그만큼 뭐 상성상 브레스트가 그렇게까지 뭐 우위에 있었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번 시즌 브레스트가 이제 3연승 가능성이 있는 경기에서는 항상 발목을 잡히며 이제 번번이 좀 실패를 했어요. 네, 그렇죠. 물론 이제 브레스트가 이제 2연승 중일 때 상대팀이 강한 것도 있긴 했지만 이제 평소보다 좀 저조한 경기력을 보여왔기 때문에 좀 현재 2연승 중인 브레스트가 이번 경기에서 갑자기 좀 삽질할 가능성도, 약간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면은 어느 정도 염두는 해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서 약간 좀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이런 브레스트 사이드를 무작정 보기는 다소 좀 애매하지 않나 저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이거는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네, 브레스트 승보다는 요거는 고배당 잡이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말이 좀 꼬여서. 네, 그래서 이거는 브레스트 햄무, 아니면 이제 무승부 중에서 하나 골라가는 경기, 그리고 2.5 기준은 이거는 언더사이드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그래서 브레스트 햄무 월무 고배당 잡이를 하시거나 언어바로 접근하실 분들은 언더, 네, 이렇게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리그왕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에르디비시 경기, 호벤 대 헤이렌베이. 자, 우선 이제 호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공격수 2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지금 네, 누아렌과 저 로사노가 결장 중인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헤이렌베이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 두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뭐 아인토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페노르트 상대로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여전히 지금 리그에서 전승 중이에요. 네. 그러면서 뭐 현재 지금 호벤의 리그 성적을 봤을 때 지금 14경기를 치렀는데 14경기 전부 이겼을 정도로 굉장히 좀 압도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뭐 현 시점에서는 제 LADFC 내에서 가장 경기력이 좋은 그런 팀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헤이렌베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3연승 중으로 3243님 반갑습니다. 상승 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긴 연패를 했을 때랑은 다르게 이제 어느 정도 좀 폼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헤이렌베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공격에서 굉장히 좀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이렌베인 역시 지금 상승을 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하지만 지금 헤이렌베인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호벤이 워낙 지금 막강하다 보니까 솔직히 좀 많이 고전할 것으로 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호벤의 다양한 공격 패턴을 현재 헤이렌베인이 대처하기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우선 뭐 이제 호벤 같은 경우에는 침투, 컷백, 중거리 등 굉장히 좀 공격 패턴이 다양하면서도 그런 거를 적재적소로 잘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약간 호벤의 공격을 헤이렌베인이 원정에서 막기는 좀 다소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자, 그래도 뭐 이제 헤이렌베인 역시 최근 좀 공격 전개가 좋다 보니까 호벤 상대로 어느 정도 득점 기회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래도 지금 현재 이게 호벤의 경기력을 봤을 때, 그쵸, 이번 경기도 뭐 솔직히 지금 무난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뭐 이거는 뭐 한 가지 고려 사항이라고 하면은 헤이렌베인이 호벤 상대로 이제 나름 잘 비볐다, 이런 거를 좀 볼 수 있긴 하지만, 그거를 감안해도 현재 지금 호벤의 폼을 봤을 때는 그래도 호벤 사이드를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저는 이거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호벤 사이드, 네, 이거는 1엔디 기준 마인승까지도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3.5 기준 오바 사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최근 좀 헤이렌베인의 공격 폼을 봤을 때 충분히 지금 호벤 상대로 한 골 이상 넣을 만한 그런 좀 저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헤이렌베인이 골을 넣는다고 하면은 언더보다는 오바 가능성으로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요거는 이제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거는 호벤 승, 마인 승의 3.5 기준 오바, 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페노르트 대 폴렌다. 우선 이제 페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 결장, 그리고 이제 폴렌동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간략하게나마 결장자 누수를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뭐 페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좋은 흐름을 이어가다가
이제 최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호벤 상대로 연달아 패배를 하며 분위기가 좀 다소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좀 최근 좀 패가 부쩍 많아진 그런 페이노르트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리그 기준 지금 3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최근 리그에서 매 경기 좀 대량 실점을 하며 수비 밸런스가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뭐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공격 전개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저 수비 밸런스도 완전히 지금 무너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공수 방면에서 굉장히 지금 좋지 못한 이런 폴란드함이라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네, 이것도 뭐 경기 양상 봤을 때 아무튼 뭐 페이노르트가 전반적으로 좀 높은 골 점유율을 바탕으로 좀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페이노르트 역시 공격 패턴이 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좀 다양한 공격 패턴을 통해 좀 폴란드의 수비를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폴란드이 최근 좀 빌드업도 많이 안 되고, 그리고 전진성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홈 페이노르트 상대로 득점 기회를 만들기는 좀 많이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좀 폴란드이 이제 페이노르트 상대로 좀 공격에서 힘쓸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인다. 네, 이렇게까지도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최근 뭐 페이노르트의 흐름이 좋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경기력, 흐름 모두 최악인 그런 최악체 폴란드 상대로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페이노르트 승. 네, 요거는 이제 핸디를 2점 기준을 봤는데 2점 기준이라고 해도 저는 요거 마이너스까지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워낙 지금 폴란드의 수비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까지 보는 경기. 그리고 요거는 언어반은 패스하도록 할게요. 네, 이게 4.5를 줘가지고 4.5는 좀 많이 애매하다 보니까 페이노르트 승의 마이너스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지그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